안녕하세요. 비바 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소리책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을 선택하고 번역과 서평을 첨가한 후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최종 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방음에 다소 취약한 사무실이지만 녹음한 후 그중 버벅된 부분은 따로 음성 에디터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은 지난 3장에서는 우리 형이 찍어준 목련 사진이 너무 좋아서 배경으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내고 있는 강동구의 이곳저곳에서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 유튜브지만 많은 격려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1장에서 3장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에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혼내와 사회정치적인 관계나 활동을 위해 표면적으로만 드러내는 타테마이가 있는데, 저자 타무로 코타로도 일본 사람들의 이 혼내와 타테마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맨이라면 일부러라도 힘든 척, 어려운 척 해라라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 철저한 신상조사를 해라 등등 상당히 전략적인 인간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바보와 절대 싸우지 마의 제4장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힘과 평가의 밀접한 관계. 상사가 당신을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장님은 아무것도 몰라. 뭘 보고 이런 지시를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왜 안 보는 거지? 등 특히 아래 직원일 때 이런 불만들을 많이 품는다. 그리고 과장과 부장도 다 무능해 보이고 밑에서 종일 지켜보고 있으면 덜떨어진 듯한 상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한 사람만 좋아하고 불공평하다. 윗사람만 신경 쓰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하고 휴 등 말단 직원으로서 상사에 대한 어설픈 평가를 동료나 선배에게 쏟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 상사가 되어보면 많은 부하를 동시에 공평하게 볼 수가 없다. 상사가 되면 두 눈으로 경우에 따라 많은 부하 직원을 다 봐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여러 부하가 한 명의 상사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과는 반대다. 상사와 부하는 한 배를 탄 사명감으로 함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상사는 부하에 대한 일상적 평가보다 전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타부서와의 협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렇듯 상사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상사가 원하는 것이 성과일 수도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 등 다양할 수 있다.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직원일 경우 복잡한 인간관계 이슈보다 성과를 위한 노력이 상사 입장에서 고마운 일일 가능성이 높다. 일에 대한 평가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 내가 성과를 더 냈는데 저 인간이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왜 저 인간만 사랑을 받는 걸까? 내가 그놈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등등,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사실 약삭 빠른 놈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다. 그리고 대단한 노력가이고 상사의 마음에 들도록 늘 준비를 한다. 높은 상사일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기에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충성을 맹세하거나 해서 상사의 눈에 들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상사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골프와 노래방에서는 꼭 점수를 따라. 나이 든 상사들은 운동 경기에서 체력이 좋은 젊은 직원에 비해 체력적으로 컴플렉스를 느끼게 된다. 그럴 때 골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스포츠다. 또한 골프는 사회생활에서 상대를 이기게 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둘도 없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실력 발휘는 나중에 친구들끼리 할 때 하고 상사나 연장자와 할 때는 일부러라도 잘 못 치는 척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초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노래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잘 모르는 노래나 최신 유행곡을 불러서 지 혼자 박수갈채를 받는다면 상사 입장에서 재미있겠는가? 오락게임도 마찬가지다. 순진하게 상사나 연장자에게 막 들이대면서 또 그 승부에서 이겨버린다면 결국 사이만 아리까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골프에서 땅볼을 치거나 연속으로 오비를 내거나 하면 상사로부터 따뜻한 어드바이스를 받게 되기도 하고, 노래방에서도 상대의 기분에 맞게 처신하여 만약 너는 목소리도 좋고 춤도 잘 추지만 음정이 좀 불안하고 리듬이 몇 군데 틀렸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미 반 이상은 점수나 딴 것이나 다름없다. 비바브리지의 경험으로 한국에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수준 미달처럼 했다가는 상사나 고객에게 이 친구는 아직 멀었네 라는 인상만 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만 하다면 내가 일부러 골프를 져주려고 노력하거나 일부러 노래를 틀리는 것을 상사나 고객이 살짝, 아주 살짝 눈치채게끔 해서 마침내는 우리 함께 오래 가자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전략적 관계 구축에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지 않는 인사이동에 대한 바른 인내 방식. 이 세상에는 원래부터 원치 않는 인사이동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희망하는 곳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곳에 가야 하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의 최적의 적성은 본인도 완벽히 잘 모르고 인사 쪽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인사 결과에 대한 과잉 기대를 하지 말고 또한 그 기대치를 컨트롤하고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해 둔다면 보통은 최선과 최악의 중간 정도에서 결정되므로 결과에 대한 충격은 덜할 것이다. 인사에 대한 기대치 컨트롤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어디를 가든 반드시 뭔가 성과를 내고 성장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자세다. 결과론적으로 희망부서로 가게 될지 혹은 험난한 고생길이 열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사팀에 자신의 강력한 인상은 우선 줄 수 있다. 한편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겠다고 한다면 수십 년간 많은 인재를 봐온 인사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강점이어야 하고 인사 배치 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림을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에서 반대 의견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토론에 일본인은 익숙하지 않다. 반대로 미국은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반드시 말한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인상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지? 라는 존재 이유까지도 묻게 만든다. 상대가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상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원을 뽑는 이유가 있기도 하다. 비바브리지의 관점에서도 토론장에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의견을 마음껏 낸다는 것은 그 조직의 발전에도 참으로 소중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토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력과 집단. 조직 사회에서는 수많은 경쟁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경쟁 집단에서 무덤덤하게 일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조직 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권력에 붙고 서로 경쟁하는 걸 보면서 본인은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척 하는 것이라면 조금 이해는 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정의와 의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행동하게 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 현실이 더럽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에 혐오감을 가지거나 정의감을 불태우거나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목적에 집중하고 결과를 내는 것에 전념하는 편이 훨씬 낫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권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시야에 넣고 준비해야 한다.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력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인간이 혼자라면 맹수나 천재지변을 어떻게 감당해내겠는가? 사실 인간의 역사는 집단의 힘을 발휘해서 상대를 제압해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을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각자의 지혜와 힘을 조직적으로 융합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의 강한 점이기도 하다. 실제 회사 생활에서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또한 만약 아무리 능력이 특출한 당신이 회사를 떠난다 하더라도 조직은 전혀 이상이 없다. 대체 가능한 인력과 여러 개인이 모인 팀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 권력 싸움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 중에서도 우열이 보이게 된다. 어떤 상사는 성과도 잘 내고 윗사람에게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어떤 상사는 그냥 그저 그렇게 특별한 성과도 없이 가늘고 길게 월급쟁이 노릇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나가는 상사에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 싫은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잘나가는 그룹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 이때 묘한 정의감을 느끼거나 해서 월급쟁이 노릇만 하는 그룹에 붙게 되면 인생 종치는 것이다. 물론 묘한 정의감도 소중할지 모르지만 사회인으로서 그런 감성적인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 조직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집중해보자. 비즈니스든 정치든 사업이든 권력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면 무조건 이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높여나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성공시키는 데 초점을 두자. 자신의 호불호보다는 힘에 더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진영에 붙어서 나가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술자리를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 회사 회식을 소중히 해야 할까 아니면 피해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소중한 저녁 시간을 낮 시간에도 같이 있는 사람과 보낸다는 것이 쓸데없는 지처럼 보인다.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대외 네트워킹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속된 조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녁 술자리에 참석해야 한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 기여보다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우선시해야 한다. 평소 어려워하거나 싫어했던 동료 직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저녁 자리만큼 좋은 기회도 없다. 또한 때때로 기대도 못한 중요한 비밀 정보를 알게 되기도 하고 원하는 여러 약속들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만 술자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기회로 삼자. 또한 매일 2차, 3차까지 간다고 한다면 모처럼 얻은 정보나 인맥도 엉망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으니 1차쯤에서 즐겁게 마시고 헤어지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까지 바보와 싸우지 마의 제4장을 들려드렸습니다. 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마치 승부사의 세계를 다룬 것 같습니다. 조직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는 경쟁 상황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메시지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적절한 소통으로 타협의 길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술자리 단원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우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는 내용에는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럼 제4장은 이것으로 인사드리고 다음 제5장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